시와 수필과 음악과 사랑이 올 때는 두 팔 벌려 안고 갈 때는 노래 하나 가슴속에 묻어 놓을 것. 추우면 몸을 최대한 웅크릴 것. 남이 닦아놓은 길로만 다니되 수상한 곳엔 그림자도 비추지 말며 자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 것.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말며 확실한 쓸모가 없는 건 배우지 말고 특히 시는 절대로 읽지도 쓰지도 말 것. 지나간 일은 모두 잊어버리되 엎질러진 물도 잘 추스러 훔치고 너 자신을 용서하듯 다른 일을 기꺼이 용서할 것.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떠오르리라 믿으며 잘 보낸 하루가 그저 그렇게 보낸 10년 세월을 보상할 수도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 그러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더라.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최영민님의 행복론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행복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제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불행해서라든가 너무나 행복해서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행복을 일부러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행복을 쫓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만큼 한가하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불행하다라고 울지 않는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 모두 행복하십니까?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의 손님과 함께요. 조금은 여유로운 주말 맞아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이 처음 순수하던 날의 기억들을 잃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나는 너는 나 화해하던 나의 하나됨이 식지 않는다면 첫 마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월급 받던 날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 수 있다면 여행을 떠나며 차표를 끊던 날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몸이 많이 아팠다가 나은 기쁨에
감사한 마음이 간직된다면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나를 기억한다면 저 마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저 마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저 마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타코마 중앙교회 나오고 있는 김홍준 장로입니다. 여러분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특별한 일은 없지만 하던 일 계속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던 일 계속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장로님은 농사를 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농사 지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작년에 이사를 하고 나서 많이 줄였고 그래도 조금 한 구통에 파고놓고 시작을 했더니 그래도 벌써부터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세상에 정직한 게 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 날밤을 심으면 날밤이 나오는데 구운 밤을 심으면 구운 밤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수필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수필을 쓰시는데요.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니고요. 수필을 쓰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자리를 좀 찾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장로님 수필을 보면은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죠. 수필을 쓰실 때요, 네. 주로 이렇게 생활에서 많이 소재를 쓰시잖아요. 예. 이를테면 뭐 텃밭에서 자라는 것들에 관한 글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근데 장로님께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때는 어떤 때셨어요? 예, 농사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텃밭 한번 갖고 봐야지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100분은 거의가 꿈만 꾸다 맙니다. 그렇군요. 당장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꼭 보답이 와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서 사다 먹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손수 키워서 수확을 할 땐 참 너무 기뻐요. 근데요, 이 농사가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은 뭘 알아야 돼요. 농사 좀 하려고 해도 그 식물에 대해서도 식물의 특성이나 이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어느 계절에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건 봄에 안 심어요. 가을에 심거든요. 그렇죠. 추운 겨울을 지나야 향도 나고 튼튼하고 이 병충해도 안 걸리고 잘 커요. 저는요, 이제 주위에 보면 야채 많이 심잖아요. 이제 뭐 봄, 여름 되면 뒤에 텃밭에서 뭐 상추도 키우고 여러 가지 야채들을 키워서요. 여름만 되면 바구니만 들고 하나 밖에 나가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 뒷마당에 심을까 했는데요. 저는 잘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 분들 하신 말씀이 그거 심어만 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철 따라서 이렇게 꽂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매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도 줘야 되고 일이 참 많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 이 농사까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십니까? 근데 시간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매니지먼트 하기에 따라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농사 지면서 그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름을 풍성히 안 주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거름을 주는 게요. 이게 이웃에도 좀 피해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금방 묻으면은 냄새가 신기하게 잘 안 나요. 근데 잘 묻지 않고 흩어 뿌려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은요, 뭐든지 이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장로님 수필은요, 그만큼 그 열정을 담은 이 생활 수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지식 정보 역할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게 정보 전달을 위한 수필 제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 준비한 수필은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2박 2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번 쓴 글입니다.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박 2일) 39시간 여행. 그 누가 말했던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온갖 예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온 누리가 연녹색 물감에 흠뻑 젖어 있는 4월 말경인데 화사하게 웃는 태양의 다정함보다는 을씨년스럽게 차갑고 축축하게 젖은 날씨가 대부분의 일기장을 적셔놓고 지나간다. 3월에 피어나던 한국에서 시집온 진달래꽃이 철모르고 피었다가 차가운 날씨에 다 얼어 떨어지고 말았다. 이민 1세들은 언어와 풍습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동이나 시간과 건강을 미천 삼아 열심히 일하여 작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도 이민 가방을 끌고 이 땅에 정착한 지 40년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입과 귀는 열리지 않고 어딜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중 다행인 것은 2달 만에 한국에서 배워놓았던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게 되었고 나보다 3년 먼저 온 아내는 그 당시에 그렇게도 어렵다던 정식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받아 비교적 빨리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같이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던 동료가 식품점을 인수하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나도 좋은 조건의 식품점을 인수하고 처음으로 작은 규모의 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의 장벽은
웃음과 친절로 뛰어넘으며 정말 열심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는 날도 없이 세상이 3번 변하도록 일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함께하는 여행은 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사람씩 다녀와야 했다. 얼마 전에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집과 땅이 2.5에이커가 달린 아담한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하게 되었다. 형제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 가정에서 맡아주기로 하고 시작했다.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주말에는 관공서나 은행, 학교 또는 큰 회사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대부분 장사가 되지 않는다. 작은 가게라서 종업원 1명을 두고 운영하는데 토요일에는 우리 부부가 도맡아서 일하고 그 대신 주일날은 종업원이 문을 열고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간다. 우리는 교회에 갔다 와서 저녁 문 닫을 때까지 일한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종업원이 6시까지 일하고 문을 잠그고 돌아갔다가 월요일날 아침 일을 하니까 주일날 하루를 쉬고 월요일 오후에 종업원이 가는 시간까지 오기로 하고 토요일 밤 일을 마치고 한밤중에 길을 떠났다. 3시간을 달려서 새벽 3시에 새로 구입한 가게에 딸린 집에 도착하여 아침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1시간을 달려 웨스트포트 항구에서 작은 유람선과 차터 낚시배 사업을 하는 오랜 친구를 방문하였다. 10년 이상을 만나지 못하고 살던 친구와 너무나 반가워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반가운 포옹을 하며 맞아주는 친구의 배를 타고 주변 태평양 바다를 돌아보았다. 아직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대어두는 빈 닭 나무 바닥에 물개들이 나란히 누워서 쉬고 있다. 이곳저곳에 커다란 돼지만한 것이 아마도 7, 80여 마리는 족게 될 것 같다. 마치 커다란 부대에 곡식을 가득 담아 나란히 눕혀놓은 것 같이 다정하게 몸을 맞대고 누워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확대해보니 커다란 돼지금만큼씩이나 큰 물개들 틈에 귀엽고 어린 새끼 물개가 곤히 잠든 귀여운 모습이 군데군데 있다. 동물들도 새끼 사랑은 지극하여 육중한 덩치의 물개 배 위에 올려놓고 재우는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안내하는 친구가 설명을 한다. 바다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와 바다에서 육지를 볼 때가 육지에서 바다를 볼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고 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쏘이며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친구의 집에 가서 미리 부탁하여 놓은 꼼장어를 구워 먹는데 고소하면서 뼈도 없는 꼼장어의 아삭한 식감은 한국에서 먹던 맛을 능가한다. 한 보따리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 가게에 딸린 집으로 갔다. 수산물 도매 면허까지 가지고 있어서 각종 생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주일날 밤을 자고 돌아오는 길에 몇 가지 관공서 일을 보고 가게에 돌아오니 오후 3시가 되어간다. 바쁜 생활 속에서 2박 2일의 39시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장차가 내가 좋아하는 작은 농장을 일구고 살아갈 땅에 미리 심어놓은 모과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두릅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5에이커의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구상을 하며 돌아왔다.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의 아내 요리솜씨가 대단하여
갈대, 배추 한 상자와 각종 양념을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담아주는 김치를 몇 개의 통에 담아가지고 왔다. 분주한 일정이었으나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고 많은 대화와 사랑의 친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올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 여행. 39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그 하루 종일 완전히 자고 또 여행하고 자고 이런다면 떠나는 날과 그 자고 나서 하루 또 오는 날 하면 2박 3일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12시까지 일을 하고 12시간 넘어서 갔으니까 3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밤 12시 한 20분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3시 몇 분이 되도록 달려가서 거기서 아침에 자고 그 여행 오니까 그렇게도 처음 해봤습니다. 잘 못 해봤거든요. 새로운 기분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수학여행 갈 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요. 주로 일주일 정도 잡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6박 7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뭐 2박 7일 정도로 잠도 안 자고 밤에 주로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다녔던 여행이 참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장로님도 이 39시간 동안의 여행이 아마 계속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니까 그 집 내 집같이 가서 거기서 쉬면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그 배 사업을 하는 친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10년도 넘게 소식도 끊겼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시간 여행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홍준 장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새 가녀린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홍준 장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수필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어느 수필 준비하셨어요? 예, 미국에서는 좀 흔치 않은 건데 두릅, 이 두릅을 채취하는 이런 것을 한번 적었기 때문에 이름을 두릅 생포하는 행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각기 생김새와 색깔, 크기, 습성, 그리고 꽃과 열매의 모양 또는 인간과의 관계 등등 천차만별이라서 얼마나 공평하고 좋은지 모른다.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과 성적 취미 습성은 물론 식성까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먹거리만을 좋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인이나 아시아 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준칠한 생선을 미국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미국인이나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닭 가슴살을 한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닭다리는 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싼 값에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나고 자라던 고향 마을은 깊은 산골도 아니고 넓고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도 아닌 나지막한 야산이 둘러있고 앞들에는 논과 밭이 시별이 펼쳐지고 초가지붕 이마를 맞대고 아침 저녁으로 밥 지을 때면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던 아기자기한 시골 동네였다. 그 지역에서는 몇십 리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가해산으로 아버지가 나무를 가셨다가 따오시는 몇 가닥의 두릅나무 수는 너무 맛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았다. 몇십 년 전에 봄에 아내가 선교차 동남아에 갔다가 오는 길에 한국 방문을 하고 돌아올 때 내가 좋아하던 두릅나무 순을 보고 얼려가지고 온 것을 허겁지겁 먹던 기억이 있다. 미국에는 없는 나무려니 하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가서 뒤뜰에 심겨진 두릅나무를 보고 하도 신기하여 어떻게 이런 귀한 나무를 키울 수 있느냐는 말에 한국에서 작은 나무를 가져다 심어서 번식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정을 하여 어린 나무 한 그루를 얻어다 심었다. 몇 해 동안 봄이면 몇 가닥의 순을 따먹는 맛은 별미였다. 그리고 몇 차례 이슬 하느라 잊고 살았다. 2년 전 봄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다가 어느 집 앞에 두릅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와 같이 찾아가 집주인에게 이 나무순을 잘라가도 되겠느냐고 하며 내가 원하면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돈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잘라가도 좋다고 한다. 용기를 내어 작은 나무 몇 그루 캐갈 수 있겠느냐고 하니 자기 집들에 팽개쳐진 삽을 주면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다. 오랫동안 비 맞으며 뜰에 버려졌던 삽자루가 나무를 캐다가 부러졌다. 삽자루가 많이 썩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새로 삽을 사다 주었다. 두릅나무는 사포닌, 베타카로틴, 비타민 A, C, 철분, 단백질 등이 풍부하며 암 예방, 혈관관계 질환, 신경통, 발기력 부진, 관절염 등등 인삼에 버금가는 약효를 자랑한다고 한다. 어린 나무를 가져다 심고 수는 아까워서 잘라 먹지도 못하고 키웠다.
며칠 전 아내가 그 집에 다시 가서 두릅나무 순을 따오자고 한다. 그 집에 도착하니 마침 주인이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한다. 급히 쫓아가서 이 나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으니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떠났다.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내는 어린 순을 따고 나는 집에 와서 삽을 가지고 가서 몇나무를 캐고 새순 한 바구니를 잘라가지고 왔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줄기와 뿌리를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으로 번식한다고 한다. 그렇게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던 두릅나무 뿌리 몇 그루와 순을 한 바구니 생포하여 가지고 와서 보니 보물을 얻은 기분이다. 이 미국에서 찾기 힘든 것을 얻어서인지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두릅나무는 여름에 하얀 꽃이 피고 녹두알보다 약간 작은 검은 씨앗을 많이 맺으나 심어도 잘 발아대지 않고 주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면 포기 나눔을 통하여 번식한다. 뿌리째 캐온 나무를 즉시 심고 나무를 몇 토막으로 잘라서 삽목을 해놓았다. 잘 살아주기를 기원하면서 시기를 조금 놓쳤는지 잎이 많이 피었다. 억센 줄기는 잘라내고 연한 순과 잎을 잘라서 펄펄 끓는 물에 데쳐내고 달콤 새콤한 초장에 목욕시켜 입에 넣으니 특유의 향과 고소함에 아늑한 고향의 품에 안기는 기분이다. 수말리 타국에서도 어렸을 적 그 맛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 감사하기만 하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두릅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형부가 두릅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두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두릅나무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방송국에 어느 분이 두릅나무를 가져오셔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개눈 감치도 먹는다 그러죠. 근데 그 씁쓸한 맛이 이게 천연이라 그런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그 두릅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두릅나무는 그냥 놔두면 제일 위에서만 순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따 먹으면은 옆에서 잠자고 있던 순들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숨죽이고 이렇게 쉬면 상태에 있던 눈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뿌리가 있는 건 살겠고 네. 아마 꺾어 심은 것도 몇 개는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릅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철 지나면 이제 안 먹지요. 새니까. 처음에 올라온 순도 뻣뻣하게 올라와요. 여름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은요, 이 신기한 거를 참 많이 키우세요. 꼭 두릅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뒷마당 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과실수도 심으시잖아요. 예,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여기에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모거나무 같은 거, 그리고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거 심으면 무화과나무는 잘라서 삽목하면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런 걸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기우면 느끼며 엔조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석류나무도 잘 자라고 있나요? 예, 석류나무도 작년에 여러 개 열었었는데 석류는 두 가지 수확을 해요. 첫째 꽃이 너무 예뻐요. 빨갛게 피는데 꽃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또 탐스럽고 자기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구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저는 한때 그 석류가 뭐 여자들 몸에 좋다라고 하고 그래서요 언젠가 한번 석류를 정말 마켓에 있는 걸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정말 돈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래서 우리 이게 몸에 좋아서 우리는 이거를 저장하고 먹으려고 산다 그랬더니요. 그분들도 옆에서 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석류를 다 까서 꿀에 재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석류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꿀도 재울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술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술을 하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독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어주면은 중화가 돼가지고 먹기도 좋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게 조화가 된다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 병 속에 단지 그냥 과일하고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그 서로가 조화되고 나면은 아주 완벽한 맛으로 탄생되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삐각삐각 소리는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섞어지면 완벽한 관계가 되지 않나. 정말 과일을 담그면서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좀 어색하고 뼈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상대방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야생 모루라든가 야생 딸기 이런 거를 설탕만 넣고 재워놨는데도 나중에는 달콤새콤하면서 약간의 알코올이 생기는 좋은 음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이제 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진 장로님 이제 수필을 쓰신 지도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제가 한 20년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수필을 쓰시게 된 어떤 특정한 동기가 있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나 자신이 수필을 쓰는 이런 탤런트랄까 이런 게 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걸 보니까 이걸 한번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썼는데 그것이 등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등단되고 인정받았으니까 좀 더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수필을 듣다 보면은요, 요리법도 많이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만 배운 사람은 한국말만 나올 거고 영어 배운 사람 영어만 나오듯이 요리도 내가 좀 해봐야 그것도 글로 써지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면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40년째 이렇게 조금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글 쓸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두릅나무는 이제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두릅나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이 미국에서도 이 두릅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 두릅나무를 또 따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장로님 그래서 보면 이래서 살기 마련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여기서 흔한 건 우리들한테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여기서 귀한 건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것이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그러네요. 예,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좋아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니까 그걸 우리가 맛보지 못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골고루 자기 좋아하는 거를.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홍준 장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서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거 나는 혼자 걷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홍준 장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홍준 장로께서 생활 속에 쓰신 수필, 제가 이제 한 편만 더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어느 수필 준비하셨어요? 예, 요즘 그 제철을 맞은 야생 미나리, 이 미나리에 대해 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 미나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가 많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있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도 있고 많은 피해를 끼치는 존재도 있다. 지구상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무심히 여기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유익하지 않은 식물이 없다는 말이 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 식물의 효능이나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는 가시투성에다가 얼마나 잘 번성하는지 엉겅퀴를 싫어했었다. 줄기와 잎, 심지어 아름다운 꽃에도 우악스러운 가시로 뒤덮인 그야말로 곁에 가기도 겁이 나는 식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허전한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 간에는 제일 좋은 약초이다. 담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을 하고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엉겅퀴를 꾸준히 복용하면 신기하게 해결해 준다.
차를 만들어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 위장이 좋아지고 건강한 체력은 덤으로 가져다주는 식물이다. 우리 주위에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고 웅덩이 혹은 시냇가 자갈밭 적당히 물이 있는 곳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미나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식탁을 즐겁게 해주고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이다.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지역에서 봄 한철 미나리 축제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는 것을 보고 듣고 보았다. 중학교 시절 충남 공주에서 공부를 할 때 논에서 대단위로 미나리를 재배하여 가슴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고 논에서 미나리를 수확하여 트럭에 실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도 있다. 3년 전 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길가 나무 우거진 숲 옆에 야생 미나리가 큰 무리를 이루고 서식하는 것을 보았다.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맑은 생수가 흘러가고 머리통만한 돌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는 사이사이로 붉은색을 띤 실하고 굵은 미나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날 장화를 준비하고 낫을 가지고 가서 한 부대를 베어다가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는데 약간 쌉싸름하고 고소하여 싱그러운 맛이 너무나 좋다. 즉시 컴퓨터를 통하여 미나리 효능을 점검하고 너무나 놀랐다. 미나리는 강한 향과 맛 그리고 단백질, 당질, 섬유질, 비타민C, 무기질, 철분, 칼륨 등이 풍성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별명은 혈관 여극이라고도 하며 혈액정화, 해독, 이뇨작용, 해열, 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두통, 변비, 피부질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용식물이다. 생선을 요리할 때 넣어주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보고와 같이 독성이 강한 생선의 해독 작용도 해준다는 것이다. 성장도 왕성하여 배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확할 수 있는 봄 한철 유용한 야생 채소다. 미나리를 하나로 베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모두들 좋아한다. 아내가 이따금씩 방광염으로 고생하는데 그때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사 먹으면 해결이 되었다. 한 번은 약으로도 안 되어서 다시 고단의 항생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듣지 않아 혈관에 좋다는 미나리를 고쳐보기로 하고 부지런히 먹었다. 삶아 무쳐 먹고 잘게 썰어 전을 부쳐 먹고 콩나물 죽을 쓰듯이 죽을 쑤어 먹고 국에다 밥까지 해 먹었다. 그러는 사이 방광염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약으로 안 되던 것이 미나리로 해결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각종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지난해 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미나리 밥을 해드렸더니 한국에서도 미나리 밥 해먹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너무 맛이 좋다고 하시며 서울에서 미나리밥 식당을 차려볼까 하신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에 고기와 삶은 미나리를 섞어놓고 구워 미나리로 고기를 말아 먹으면 별미의 요리가 된다. 요리하는 재미에 갖가지 재료를 가지고 시도해보다가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맵쌀과 찹쌀을 섞어 밥을 안 치고 굴을 듬뿍 넣고 미나리를 삶아서 잘게 썰어 놓고 밥을 지었는데 양념장에 비벼서 한술 떠넣으니 입속에서 요동을 치며 난리가 났다.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밥도둑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열흘 전 우리 집 정원에 만들어 놓은 미나리깡에서 각종
새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새들의 공중목욕탕이라는 글을 써서 LA에 사는 시인 친구에게 읽어보시라고 주었는데 몇 달 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당신이 쓴 글이 신인작품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당선 소감문을 써달라고 한다. 나는 응모도 안 했는데요. 하고 되물으니 새들이 공중목욕탕에 글을 쓰지 않았느냐고 한다. 그제야 친구가 대신 응모해 준 것을 알았다. 이렇게 엮여진 인연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고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미나리라는 식물이다. 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키우며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건강은 덤으로 따라와 준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즐기며 채소들을 나누며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다. 잘 들었습니다. 미나리. 미나리로 제가 김치는 담그는데요. 미나리로 밥을 지은 거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어쩌면 제가 그 부분에 개척자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미나리에다 굴을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굴은 처음에 밥할 때부터 넣는 거예요? 아니면 뜸들일 때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뜸들일 때 넣으면은 온전히 굴향이 밥 전체에 퍼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밥을 알친 적에 처음에 물을 밥할 때 적당량으로 물을 붓고 거기다가 굴을 넣습니다. 그 위에 미나리를 삶아서 잘게 썰어가지고 완전 덮죠. 그래서 밥을 해서 그걸 섞어서 비비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굴을 밑에 깔고. 아니, 쌀을 깔고. 쌀을 깔고 굴을 덮고. 그 위에 미나리.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굴을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익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향 때문에 그러시군요. 근데 향도 그렇고요. 여기는 한국에서는 굴이 그 크기가 작은데 여기 굴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넣으면 먹기도 그래서 제가 잘게 씁니다. 네. 굴을 썰어서 넣으니까 완전히 흩어지고 맛이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압력밥솥인데요. 그 상관없죠. 그렇군요. 제가 장로님 글을 보면서 요리법을 많이 배우는데요. 저도 이제 그 미나리 굴밥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김홍주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을 또 기약하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김홍준 장로님은 앞으로 계획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들 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제 글이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정보가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보면 좋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출하여 하다가 생겨난 발명품도 많거든요. 근데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생겨난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참 꼭 바른 길로만 가는 것보다 정석적인 길 가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엔조이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김홍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흐르는데요. 윤택입니다. My Way 들으시면서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곳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보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